일단 고기는 인체의 소화 요소가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다입니다. 어느 정도를 먹었을 때 위험하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안전한가, 이 실험을 했는데요. 고기는 얼마나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네, 요즘 고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고기는 인체의 소화 요소가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다입니다.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몸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규모 연구, 중국의 차이나 스터디라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미국 암연구협회, 미국 암연구재단에서 공통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은 절대 건강에 좋지 않다. 고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먹자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약 8억 8천 명, 2,400개가 넘는 지역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과 고기를 잘 먹지 않은 그룹을 통해서 이 통계가 다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를 먹었을 때 위험하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안전한가, 이 실험을 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의 단백질을 쥐에 급여한 경우와 5%의 단백질을 급여한 경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마리 다 이제 위험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암 물질을 동시에 투여했고요. 단백질의 급여 칼로리 수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20% 정도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에 급여한 쥐에서는 모두 다 암이 생겼고요. 5%로 단백질을 제한한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2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물성으로 바꿔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의 식물성 단백질을 급여한 쥐에서는 사실 암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에게도 20% 이상,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을 더 높인다라는 실험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특정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 몸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닭가슴살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엄청나게 몸에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고 피부결도 나빠지고 안색도 굉장히 칙칙해지고 뭔가 좀 투명하지 않고 어두워지는 그런 여러 양상들을 보게 됐습니다.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프로틴 파우더로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냥 통풍은 옵션으로 달고 있다, 이런 말을 늘 일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그 특성이 대사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식에 비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암모니아나 요소한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대사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몸 곳곳에 이 독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니 몸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또 그 사이에 요산들은 뼈나 관절에 축적이 되면서 통풍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통풍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가 100% 완벽하게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온다. 하지만 5% 이내로 적당히 안전하게 드시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사람이 소화를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많은 생활습관의학이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하루에 5% 이내는 안전하지만 20% 이상은 위험한 양이다. 그래서 약 95%는 식물식으로 했을 때 사람의 몸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흰쌀밥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흰쌀밥은 현미에 비해서 섬유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좀 소화가 잘 되고 또 부드러운 맛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흰쌀밥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흰쌀밥을 너무 지나치게 먹고 자주 먹게 되면 일단 초과된 당분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일어나고 우리 몸에 또 쌓여서 당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간에서도 그 초과되는 당분 때문에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 또 혈액 속에도 이 당분이 계속 남아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흰쌀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흰쌀밥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채소 식사를 좀 먼저 하시고 식사 중에도 신선한 채소나 해조류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드시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이 초과되면 우리 몸에서는 기전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고고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인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고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식사 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흰쌀밥 너무 맛있잖아요.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을 해서 금방에서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식사인데 이 흰쌀밥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고고당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분을 참치새끼 이렇게 흰쌀밥을 먹게 되면 당분이 일단 무조건 초과가 됩니다.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죠. 이 포도당은 혼자서 이동해서 세포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포도당은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버스를 타야만 세포 속으로 가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일단 당분이 많아지니까 혈당이 올라가죠. 고혈당이 되죠. 또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인슐린이라는 것이 빨리 와야 됩니다. 인슐린은 또 확 부릅니다. 인슐린이 또 확 부르니까 바로 이 인슐린이 점점 계속 악순환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다가 점점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그래서 당이 활용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당분이 계속 혈액 속에 많다 보니까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지혈증이 되고 또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됩니다. 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혈당이 딱 떨어지니까 저혈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 고지혈증, 지방간, 저혈당, 당뇨, 이것은 하나의 세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일으키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음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로 밥, 빵, 면, 떡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고고당, 당뇨 전 단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를 위한 식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헬렌 니어링이나 스콧 니어링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했던 것을 우리 하나만 같이 실천을 해본다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제철 과일을 먹었다 를 활용해 보면 좋겠죠. 저도 아침 과일 늘 하고 있고 늘 강조 드리는데 이 한 가지 아침 식사는 과일로 하신다라면 혈당 문제도 없고요. 또 소화 문제, 장 문제, 또 췌장 문제, 또 간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헬렌 니어링, 스콧 니어링처럼 과일 식사, 또 그 양으로 친다라면 한 500g 정도, 이 양은 밥 한 공기 정도의 비슷한 분량의 에너지를 주는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르는 혈당은 혈당 스파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 혈당이 아니니까요. 우리 몸의 혈당을 오히려 완만히 떨어뜨리게 하면서 허기가 지지 않는 그런 몸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혈당이니까 아침 식사는 과일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무병장수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건강에 바른 지식을 꼭 가지시고 또 건강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